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정말 오랜만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대 상승세 보였는데 증시를 움직인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월가에서는 대체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미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이 모두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피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2차로 진행된 어제 회동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도 경제 매체인 CNBC에 출연해서 결국 채무불이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순방 일정을 조정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앞당긴 현지 시간 일요일 귀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우선 과제로 두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대강 측면이었던 이 양측의 기류가 누그러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 부분을 결국 양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오늘 대통령이 증세는 없을 것임을 인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 주 혹은 적어도 2주 안에 부채 한도 상한 합의에 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경고했던 엑스데이트,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오늘 나온 정치권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시한 안에 타결이 가능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부채 한도 협상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의 심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도감이 커진 건데 단기채인 미국 1개월물 국채 수익률은 5.4%로 하루 만에 14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들, 이 쟁점들이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쟁점들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정부 예산, 푸드스탬프가 될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죠. 이 현행 법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 노동이 가능한 건장한 18세부터 50세의 인원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일해야 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 의무 노동 연령 상한선을 56세까지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하지 않고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식료품을 받아왔던 50세에서 55세 사이의 미국인 100만 명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죠. 큰 틀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했던 클린빌, 그러니까 예산 한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없는 무조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는 기류들이 관측이 되고 있지만 이후 선거를 고려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일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후 관련 법안 예상 삭감 문제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이 같은 양당 간의 이 영린을 건드리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걱정을 키워왔던 부채 한도 문제는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